안녕하세요. 저는 고부 갈등으로 얼마 전 마음고생을 겪고 나서 앞으로 시댁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다들 시댁과의 합가를 어찌 생각하실까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어른들과 같이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싫다고 하실 겁니다. 사실 독립할 나이가 되면 내 부모랑 같이 사는 일도 가끔 부딪힐 일이 많은데 시부모님과 같이 산다니 생각만 해도 저는 몸서리가 젖힙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하는 얘기지만 부모도 자식이 결혼까지 해서 독립했으면 끼고 살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간혹 자식을 자기 품에서 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분들이 계시는 게 현실이죠. 저는 막무가내로 들이닥쳐 합가를 요구한 시어머니를 어떤 식으로 거절했는지 우리 부부가 해결한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히려 고부간 갈등에서 남편이라는 중간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모든 남편분들은 저의 사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갑내기 남편과 연애를 오래 했고 결혼을 조금 늦게 했어요. 거의 30 중반 다 된 나이에 하다 보니 막상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조금 서둘러서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났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결혼 전에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했고요. 둘 다 공대 나와 같은 직종이다 보니 회사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되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 없이 살지만 서로 굳이 아이 가져서 바쁘게 살기 원치 않아요. 한마디로 자발적 딩크족인 셈이죠. 이쪽 일이 고되고 야근이 많지만 또 그만큼 금융치료가 될 정도로 연봉이 괜찮은 직군이에요. 일만 하다가 결혼이 늦긴 했지만 신혼처럼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시어머니와 절연 상태라기보다는 잠시 발걸음을 끄는 상태예요. 남편은 아무래도 자기 엄마이다 보니까 할 말은 다 하면서도 연락을 모질게 끊고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에게 자기 엄마에게 잘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지만 이해 안 되는 면은 대놓고 말하는 면이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의 지금 마음은 어머니와 예전처럼 지내기 힘들 것 같은 마음이긴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솔직히 말했어요. 여보, 내가 어머니랑 당분간 왕래 안 한다고 혹시 서운한 거나 나한테 불만 쌓이는 거 아니지? 솔직히 다른 여자도 나 같은 상황이었으면 아마 절연 아니면 이혼이었을 거야. 내 생각이지만 어머니가 앞으로 안 그러신다는 보장도 없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야. 나는 우리 부모님하고도 20대 중반부터 따로 살아서 같이 살려면 못 살 것 같거든. 근데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정말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 결혼할 때도 전혀 말씀 안 하셨던 거라 너무 당황스러워. 내가 앞으로 어찌하면 좋을 것 같아? 저조차도 어머니의 행동이 당황스러워 남편에게 물었는데요. 남편의 답은 외려 단순했습니다. 뭐가 걱정이야. 당신 마음 편해질 때까지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우리 어머니가 자식 없이 못 사는 사람도 아니고 혼자서도 원래 잘 사는 분이야. 이번에 나한테 질리셔서 아마 같이 살자는 말 다시는 안 하실걸? 어쨌든 당신 마음 편한 대로 해. 우리 어머니도 이번 기회에 좀 생각을 하시겠지. 자식 며느리랑 같이 살자고 하는 마음 고쳐먹으시려면 피차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원래 남편도 자기 집에 자주 가거나 어머님을 살갑게 챙기는 효자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들로서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은 아니고 자기 할 역할은 양가해서 다 합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자기 엄마뿐 아니라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자고 해도 싫다고 할 사람이긴 해요. 따로 가까이 살면서 챙길지언정 살림 합쳐 사는 건 처가든 자기 본가이든 안 좋아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같이 살자고 했으니 저도 저지만 남편도 당황스럽고 싫었을 겁니다. 우리가 챙겨야 할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더했죠. 친정은 저 사는 집에서 가까워요. 20분 거리 근교이고
두 분 다 저를 늦은 나이에 낳으셨고 제가 외동이라 나이가 많으십니다. 다행히 아직은 건강하지만요. 저는 부모님이 70 넘으면서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을까봐 늘 걱정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남편에게 친정과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고 했고요. 그때 남편도 친정집 근처로 집을 얻자고 제 의견을 들어줬습니다. 이 점은 남편에게 참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 역시 남편이 저를 존중하는 만큼 시어머니에게 잘해야겠다고 결혼 전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네요. 지금의 평화로운 삶이 있기 전에 저 역시 남들 겪는다는 고부 갈등을 피하지 못하고 마치 사춘기처럼 심하게 겪었어요. 일단 시댁에 대해 얘기하자면 딱 한 단어만 말해도 다들 아, 그럴만하구나 하실 겁니다. 시어머니는 남매 둘을 혼자 키운 홀어머니세요. 시아버지가 남편 대학 졸업 직전에 암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차남이고 위로 누나 한 분 계시고요. 그런데 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집착과 애정이 좀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혼할 때는 워낙 쿨한 시어머니인 척을 하셨습니다. 결혼하면 너희 둘끼리 잘 살아라. 시댁에는 자주 올 생각 마라. 뭐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면서 당신은 다른 시어머니와는 다른 요즘 시어머니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이도 젊으세요. 아직 70도 안 되셨고 지병 없이 건강하시고요. 생활이 궁핍하지도 않고 돈이 궁하지도 않습니다.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제 눈에는 적어도 그리 보입니다. 결혼할 때 우리 부부는 양가 부모님에게 금전적으로 큰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계시니 아예 저나 남편이 바라지도 않았고 우리 부모님도 아주 여유로운 형태는 아니셨던지라 우리가 알아서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근처로 집을 얻었는데 신축 20평대 아파트였고 역세권이라 제 출퇴근에도 부담이 없어서 대출 조금 껴서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보증금은 냉정히 남편이 6, 제가 4 부담했어요. 친정시댁 두 집 다 재산이라고는 지금 사시는 집이 전부이신 분들이라 따로 지원받기가 힘들었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아예 재산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빠가 지방에 땅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팔지 않으면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땅값이 거의 변동이 없어서 그냥 내내 재산세만 내던 땅이라 저는 당장 부모님에게 도움되는 재산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남편이나 시댁은 알지 못했고요. 부모님 땅이 나중에 화근이 될지는 몰랐지만요. 양가에서 크게 바라는 거 없었고 둘이 현금 가지고 시작하길 바라셨기 때문에 결혼도 정말 간소하게 했습니다. 결혼할 때 식대는 축의금으로 까고 신혼가전이랑 혼수 사는데 전 500 정도 썼네요. 축의금은 어차피 부모님 손님이 80%라 식대 빼고 양가 부모님 그대로 돌려드렸고요. 하필 우리 부부 결혼할 때 마스크 시국이라 가족끼리 결혼하는 분위기여서 더 돈을 아끼기도 했죠. 아무튼 그렇게 결혼해서 둘이 한창 깨먹고 잘 살았습니다. 흔한 부부싸움 같은 거 우리 부부에게는 없었어요. 적어도 둘 사이의 문제로 싸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부부 사이의 일보다는 주변의 상황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요. 저도 그 공식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시댁도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1시간 안 걸리는 거리라 혼자 계시는 어머니 생각해 시댁도 자주 간 편입니다. 한 달에 많게는 3번, 적게는 1번은 꼭 뵙고 외식을 했습니다. 전화통화도 한 달에 2번은 하고요. 친정이나 워낙 가까워서 주중에도 엄마가 우리 부부 반찬이며 먹을거리 챙겨주시느라 자주 왕래했고요. 신우이는 결혼해서 지방에 살아요. 아이도 있어서 저와 자주 만나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머니가 우리와 더 얼굴 볼 일이 많긴 했어요.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집에만 계실 분이 아니었고 활발하게 본인 생활 하시는 분이시고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는 당신 살기도 바쁘니 너네는 나 신경 쓰지 말아라 하셨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조금 달라지시더라고요. 우리가 자주 찾아뵙고 할 때마다 꼭 부담스러운 먼 훗날 얘기를 자꾸만 하셨습니다. 제가 부담스러웠던 건 어머니가 자꾸 합가 얘기를 은근슬쩍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결혼한 지 몇 달 만에요. 처음에는 다른 집 며느리와 자꾸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 친구들도 다들 아들 장가 보내고 며느리를 보더구나. 근데 요즘은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모녀 사이나 다름없이 지내는가 봐. 같이 놀러도 다니고 미용실도 같이 다니고 아주 재미나게 살더라. 아들내외랑 같이 사는 친구도 있는데 애 낳으면 자기 엄마한테 봐달라고 자식들이 오히려 같이 합가에 살자고 했대. 처음에는 힘들까봐 거절했는데 자식들이라고 같이 사니 좋은가 봐. 며느리와도 화목하게 잘 지낸다는데 나는 이게 혼자 이게 뭔지. 아들 장가 보내고 나니까 영 적적하고 서운한 것이 사람 사는 재미가 없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위중을 파악하지 못한 저는 어머니에게 더 자주 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적적하세요? 아마 그이랑 같이 살다가 나가니까 살림도 줄고 일이 줄어서 그리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혼자 지내는 걸 즐겨보세요. 혼자 계셔서 적적하신 거면 우리가 좀 더 자주 올게요. 니들이 자주 오면 뭐 내가 좋을 게 뭐 있어. 손님처럼 와서 얻어먹고만 가는데 니들이나 좋지. 나는 니들 왔다 가면 얼마나 쓸쓸한지 말도 못한다. 나는 혼자 이게 뭐냐. 아들 장가 보내고 쓸쓸하고 외롭다는 식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는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같이 살자는 의도로 들리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어머니 생신 때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신이라 시누이 가족도 집들이 겸 우리 집에 큰맘 먹고 초대를 했는데 식사 즐겁게 하고 분위기 좋은 가운데 용돈도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후식 먹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우시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우셔서 저는 어머니가 술을 많이 드셨나 했습니다. 저는 물론 남편과 시누이 부부도 당황했죠. 내가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나니까 사는 게 외롭고 힘들어. 자주 얼굴 보고 사는 거랑은 달라. 가족끼리는 얼굴 맞대고 살아야 하는 법인데 내가 늙음하게 남편 자식 다 없이 혼자 쓸쓸하게 살 줄은 몰랐다. 조금 전까지 웃으며 용돈까지 다 받으셔놓고는 갑자기 또 외롭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는 자기 엄마가 눈물을 보이니 당연히 우리 부부에게 더 잘하는 소리를 할 수밖에요. 엄마가 느끼는 게 아마 빈둥지, 주묵은 그런 걸 거야. 근데 자꾸 외롭다고 생각하면 더 힘든 법이야. 그래도 엄마 아직 건강하고 민석이네 부부도 자주 온다며. 내가 더 잘 챙기라고 할게. 엄마도 아들이랑 살던 습관이 아직 남아서 그런 거지. 자주 온다고 해도 제 친정에 드나드는 것만큼은 아닐 거다. 나는 뒷방 늙은이 들여다보도 보면서 처가에는 아주 얼마나 잘 챙기고 잘하는지. 아들 키워놔봤자 아무 소용없지. 아무 소용없어. 내가 요즘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 아무리 자식들 앞이라고 해도 며느리인 저 듣는 데서 친정에는 잘하는데 시모한테 못한다는 말은 좀 너무하신다 싶었습니다. 남편도 저보기 민망했는지 제가 할 말을 대신해 주더라고요. 어머니, 장인 장모님은 지금 나이가 어머니보다 훨씬 많으시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형제자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인데 가까이 살면서 부모님 챙길 수 있는 거지. 우리랑 몇 시간 거리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든 맘만 먹으면 올 수 있는 거리에 사면서 왜 안 들여다본다는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는 집에만 있는 분도 아니시면서. 어머니가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신 통에 좋았던 분위기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누이는 자기 엄마가 걱정되는 마음이 컸겠죠. 나중에 저와 남편에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무래도 혼자 계시면서 우울증이 온 것 같으니 잘 챙겨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뭘 더 어떻게 챙겨야 싫은 소리를 안 들을는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짜증도 난 게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우울증이라니 솔직히 웃겼습니다. 우리 어머니 노래교실도 다니고 동네에서 통장일도 하는 분이세요. 집에만 있는 분 아니고 주말에 가도 본인 버려놓은 약속 다니시느라 바쁘신 분이 우울증이라뇨. 어머니는 제가 친정 가까이 살면서 우리 부모님만 챙긴다고 질투심까지 내보이셨는데 그게 그렇게 속 좁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은 우리 부부 보면 꼭 시어머니 안부를 물으시라고 잘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부모님과 비교되는 모습에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던 모습이기에 더 실망스러웠고 어머니가 다시 보였던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번 속마음을 드러내신 이후로 자꾸만 우리에게 학가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징징거릴 때도 있었고 본인 혼자 세운 계획을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너희 애는 언제 가질 거니? 우리 부부는 부모님께 아직 아이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혹여 쓸데없는 참견을 하실까봐 아이 계획을 물으실 때마다 생기면 나을 거라고 대충 둘러댈 때였는데 갑자기 아이 계획을 물으시더라고요. 아직 저희는 집 대출도 있고 해서요. 글쎄요. 일이 많기도 하고 아직 집도 너무 좁아서요. 나중에 집 사면 생각해 보려고요. 그러다 나이 먹는 거 금방이야. 요즘은 가지고 싶어도 애가 안 생겨서 못 낳는다잖아. 지금부터 미리미리 계획해 놔야 나중에 안 당황스럽지. 그래도 너희는 걱정 마라. 친정부모님이 나이 많으셔서 손주 봐주시지는 못하실 거 아니니. 근데 내가 젊잖아. 내가 같이 살면서 애 봐주면 회사 다니기도 편하고 좋겠지? 아직 아이 낳을 생각도 없는데 대뜸 애 봐준다며 같이 살자는 말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결혼 초반부터 줄곧 혼자 살기 싫다는 말을 자주 했던지라 그 말 듣고 이게 어머니가 바라시는 계획이구나. 나중에 아이 낳으면 애 봐준다는 핑계로 살림 하치자는 말 100% 하겠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남편이 어머니랑 같이 살겠다는 말을 안 하니 곤란하게 저와 있을 때 유독 저런 소리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말씀이 강요로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 아이 낳으면 저희가 알아서 키우는 거죠. 물론 부모님 도움 받을 수도 있지만 아이 때문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든 시부모님이든 학대할 생각은 없어요. 그보다 지금 당장은 여건이 안 돼서 아이 낳을 생각도 전혀 없고요. 예, 너는 우리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할 일을 해야지. 설마 요즘 부부들처럼 딩크니 뭐니 애 안 가지고 둘만 잘 살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나는 절대 용납 못한다. 우리 집 대 끊어놓는 것만큼은 이해 못해. 알겠니? 그건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하는 거죠, 어머니. 어머니가 애 키워주신다고 지금 당장 애부터 낳을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랑 같이 살 자신 없어요. 아마 같이 살면 어머님도 힘드실걸요? 이 정도로 가까이 사는 게 딱 좋은 거예요. 어머니도 생각해보세요. 자식들하고 같이 살면서 살림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게 가능할는지요. 별 걱정을 다 한다. 원래 엄마가 하는 일이 살림하고 자식들 챙기는 건데 뭐가 힘들어. 어쨌든 다 니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너도 이 집안 며느리로서 제일 중요한 일은 염두에 늘 두고 있어라. 분명히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음에도 어머니는 저리 얘기하시며 아예 저에게 나중에 같이 살 생각을 하고 있으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머니가 합가를 바라시며 하시는 말과 행동을 더 이상 간과하면 안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황당하게도 우리 부모님에게 생긴 좋은 일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다름 아니라 부모님이 예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땅이
개발 계획에 포함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 어머니가 그 덕을 보려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갖고 계신 땅 팔아서 돈을 달라는 거면 차라리 속이 빤히 보인다 할 텐데 은근히 돌려서 말하며 욕심을 내셨습니다. 친정부모님 걱정 없으니 학가 요구도 심해지셨죠. 우리 부모님은 땅을 오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팔아서 정리하고 싶어 하셨어요. 두 분 다 노후 자금이 빠듯해서 불안해하셨고 지금 사는 집도 처분해 소형 평수 작은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 도움을 청하셨어요. 그래서 남편도 우리 부모님이 땅 소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거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부는 결혼도 우리 힘으로 했고 부모 재산으로 덕보고 싶은 생각은 예전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태주신다고 해도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쓰시라고 할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집 처분하고 땅 문제 알아보시면서 어찌 시어머니 귀에 소식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친정이 고만고만하게 사는 형편인 줄 알았다가 하루아침에 땅 때문에 노후 걱정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말은 좋겠다 하시면서도 배 아파하는 눈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를 만나기만 하면 부모님 땅이 팔렸는지, 엄마 이사간 아파트는 시세가 얼마고 대출은 있는지 없는지, 뭐가 그리 궁금하신 건지 코치코치 캐물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 친정 부모님은 늙음하게 아주 로또를 맞으셨구나. 그 덕에 자식한테 안기되어 살아도 되니 얼마나 좋으시겠니. 나랑은 아예 처지가 달라지셨지 뭐니. 나는 자식들이 주는 용돈에 연금 없으면 거지 신세인데 말이지. 근데 니들한테는 뭐 좀 안 보태주신대? 너희 지금 천세살이 하고 집도 좁은데 이참에 돈 좀 보태주시면 좋을 텐데 말이다. 왜 그 얘기를 안 하시나 했습니다. 이런 건 아예 기대를 하지 않게 단호하게 말씀드려야 나중에 또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서 남편이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어머니께 말했어요. 시골 땅 올라봤자 수십억 하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 딱 우리 부모님 노후에 빚 없이 편하게 사실 정도 돈이지 우리한테 보태주실 정도로 큰 돈은 아니에요. 저나 남편도 부모님 돈 바라지 않고요. 뭐? 그건 네 생각일 뿐이지. 원래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한테 다 보태줄 마음 가지고 있는 거야. 네가 말 안 해도 다 돈 줄 생각하고 계실 거다. 그리고 보태달라고 하면 좀 어떠냐. 너희 친정 부모님도 딸 레어가 편하게 살기 바라실 거 아니냐. 아니요 어머니. 이미 우리 부모님께는 노후자금으로 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먼 훗날에 돌아가시고 저희 주실 남은 재산 있으면야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래요 어머니. 자식이라고 뭐 부모가 무조건 돈을 퍼줘야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야 그렇지만 보태줘야 할 상황 생기면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겠니? 끝까지 포기를 안 하시고 우리 부모님께 돈 달라는 소리를 해보라는 말을 돌려 하시길래 더는 대꾸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가 버릇없다 생각하셨나 봅니다. 당신 말을 무시하는 느낌을 받으셨는지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것마다 못마땅해 하시고 불만이셨어요. 저도 만나면 기분 나쁘고 감정 소모하는 게 힘들어서 자주 만나고 싶지 않으니 남편만 보는 기도 하고 점점 만나는 횟수를 줄였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 참 깜찍한 실수를 부리시더라고요. 그간 합가 운운하시며 우울증 행세까지 하셨지만 저와 남편이 꿈쩍도 안 하니 세기를 받고 싶으셨던가 봅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이 땅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 후부터 어머니는 자꾸 우리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네, 자식 집이니 가끔 자고 가실 수도 있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집이 먼 거리도 아니고요. 게다가 저희 신혼집 방 3개지만 작은 평수라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이게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도 맞벌이 부부니 주말에는 쉬어야 하잖아요. 무턱대고 어머니가 주말에 우리 쉬려고 하면 오겠다고 통보하시고는 짐을 싸들고 오셔서 잔다고 하시니 난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봤는데 또 오셔서 자고 간다고 하셨고, 저희가 주말에 일이 있어 나간다고 하면 혼자 숨만 쉬고 있어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뭐 청소나 음식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세요. 늘 제가 신경 써서 차려드려야 하고 이부자리도 받으려야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상황이 이러니 남편이 나서서 어머니에게 자고 가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남편이 어머니랑 참 많이 싸웠고 쌍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남편도 하는 말이 자기는 나중에라도 어머니랑은 절대 못 살 것 같다고 학을 떼더군요. 어머니는 급기야 남편에게 우리 집에 와서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전화로 어머니와 신랑이 하는 소리를 몇 번 듣다가 저도 걱정돼서 같이 사는 건 절대 못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머니는 기어이 짐까지 싸들고 어느 주말 우리 집에 쳐들어오셨습니다. 자고 가실 줄만 알았는데 그날따라 짐이 많았어요. 그날따라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 부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 밥 먹는 짓은 안 하고 싶구나. 내가 아들이 있는데 왜 혼자 살아야 하는 거냐?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그동안 나랑 지나봐 살겠지만 내가 니들한테 침이 되는 존재는 아니잖아. 나 너희 집에서 살 테니 그리 하라. 기가 막혔던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어머니, 막무가내로 이게 무슨 짓이세요? 우리 집사람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이 좁은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요? 제가 그동안 싫다고 말한 건 전부 흘려들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밥을 혼자 못해 드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팔팔하시면서 왜 굳이 벌써부터 합가를 바라시냐고요? 너는 싫다고 하니까 며느리한테 물어보마. 너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언젠가는 혼자 있는 시어미 모실 생각을 정말 안 한 거니? 솔직히 말해 저는 같이 사는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네, 가까이 살면서 챙겨드려야 한다 생각했지 같이 한 집에 살면서 모시겠다는 계획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어머니.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아들 집에 살겠다고 하시면 저랑 아들이랑 갈라서라는 말이나 매한 가지신 거 모르세요? 게다가 이 좁은 집에 어머니 짐을 대체 어디다 들여놓으시려고요? 집이 좁아서 불편하면 네 친정 부모님한테 좀 보태달라고 해. 딸이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는데 조금이라도 보태주시지 않겠니? 그리고 친정 부모님 나이 많다고 걱정할 거 없어. 너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 다 끝났으니 내가 이 집에 들어와 살면 되겠네. 그렇지? 어머니는 황당하게도 이렇게 들이닥쳐서 살겠다고 하면 우리 친정 부모님이 딸 편하게 살라고 돈을 주실 거라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본인 치매 걸리기 전까지는 요양원에 갈 생각 없으니 무조건 그때까지는 같이 살자고 하시네요. 솔직히 우리 어머니 너무 건강하셔도 치매도 안 걸리실 분이거든요. 남편이 아무리 한 집에 사는 건 안 된다. 차라리 집 팔고 비싼 실버타운 가셔서 친구분들이랑 돈 쓰고 살면서 지내시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곧 죽어도 아들 자식 집에서 대접을 받고 싶으셨나 봅니다. 결국 화가 나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에게 잠깐 얘기를 하자고 하더니만 친정에 짐을 싸서 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달 내로 어머니랑 결론을 내겠다는 겁니다. 자기도 절대 시어머니랑은 살기 싫대요. 자기 엄마지만 피곤한 스타일이라서 시어머니한테는 강하게 얘기하면 또 싸우고 시끄러워지니 확실하게 단념하게 해야 한다나요? 당신이 무슨 수로? 어머니 지금 봐봐. 어디 하루아침에 가실 분이야? 내가 친정 간다고 해결될 문제냐고. 아무래도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어머니한테 당신 내드려야 하나 봐.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저를 달랬습니다. 여보, 이혼이라니.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하면 나는 차라리 절연할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 마. 내가 다시는 같이 합가자는 말씀 못하게 할 거니까 나만 믿어. 이렇게 들어오신 이상 어머니가 제 발로 나가실 것 같지는 않네. 당신 말대로 당분간 나는 친정에 가 있을게. 무슨 수를 쓰던지 이 상황을 당신이 해결해봐. 아무리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 싫다 해도
남편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인데 그 앞에서 짐 싸서 집을 나가겠다는 며느리는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회사 일로 한 달 출장을 간다는 핑계로 잠시 집에서 나오게 되었죠. 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라 하고 나왔지만 속이 쓰리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한 달 동안 와 있겠다고 하니 걱정이 한가득이셨습니다. 대체 남편은 어머니를 어떤 식으로 설득하려고 저를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한 건지 저도 걱정이었고요. 남편이 평소 집안일을 잘하는 편이지만 제 살림이니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친정 가 있는 동안 장기 재직 휴가며 1년 휴가를 다 끌어모아 무려 한 달간이나 휴가를 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댔고요. 이참에 그렇게 같이 살고 싶었던 아들이랑 실컷 시간 보내시겠구나 했죠. 그런데 아마 어머니에게는 그 한 달이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셨나 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정확히 한 달 후 제가 집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너희랑은 다시는 같이 살자는 말 안 하겠다 하시고는 도로 집으로 돌아가셨네요. 예. 내가 생각을 아주 단단히 잘못했구나. 아무래도 아들을 잘못 키운 게 맞나 보다. 내가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니들 둘 수발하면서는 도저히 못 살 듯 싶구나. 어디 늙은 어미를 가정부처럼 부려먹어. 나는 이만 갈 테니까 없었던 일로 해. 당분간 나 찾아올 생각 말고 니들끼리 시간 보내고 살아. 저는 얼떨떨했어요. 마치 손 안 대고 고픈 기분이었다고나 할까요. 얼마 전까지 무조건 아들과 살겠다고 하셨던 분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에게 상황을 전해 들었는데 저는 남편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한마디로 완전 진상 아들 노릇했지 뭐. 어머니가 처음에는 아마 곧잘 내 수발을 들어주시더라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가 왜 한 달이나 휴가를 냈겠어. 이제 다시는 어머니가 같이 살자는 말 안 하실 거야. 남편 말에 따르면 어머니가 제 발로 나가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 일부러 작정하고 휴가를 냈다고 합니다. 제가 친정에 간 다음 날부터 바로 작전을 개시했다는데 그게 바로 백수작전이었다고 하네요. 일단 삼시세끼 다 집밥을 차려달라는 삼식의 아들이 되어 반찬 투정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 저 아침에 국 먹어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맨날 우리 집사람한테 밥상에 찌개 올리라고 하면서 아침에 맨밥이라뇨. 그리고 반찬 최소한 6대는 있어야지 밥이 들어가죠. 이 상태로는 저 밥 못 먹어요. 고기랑 반찬 제가 좋아하는 걸로 간단히 다시 해주세요. 그건 된장으로요. 애호박이랑 고추장도 좀 넣고 푹푹 끓여서요. 어미가 너 간단히 먹이는 거 아니었어? 아침부터 무슨 육적 반상을 바라고 그래? 아침이니까 그냥 먹어라. 엄마, 나 아침에 제일 잘 챙겨 먹는다니까요.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다 해주는 건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저 빨리 씻고 나올 테니까 해주세요. 약시간 맞춰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는 투덜대시면서도 남편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셨대요. 그렇게 차려주신 아침을 먹고 남편은 약을 먹는 척하고는 어머니에게 이랬답니다. 어머니, 나 아까 샤워하면서 보니까 화장실이 좀 더럽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있을 때는 욕실 물 때 한 번 낀 적 없는데 며칠 됐다고 이러지. 어머니가 노안이 오셔서 잘 안 보이나 본데 바닥에 머리카락 천지예요. 바닥은 또 어떻고요? 너 지금 엄마한테 청소를 하라는 거니? 이 늙은 엄마한테. 어머니, 나 우리 집사람이랑 살면서 청소기 한번 들어본 적 없어요. 어머니도 저 집안이라는 거 싫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어머니는 남편이 저 살림 같이 하는 걸 노골적으로 싫어하셨던 분이거든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회사만 왔다 갔다 하니 크게 손갈 일이 없으셨겠죠. 그런데 24시간 어머니와 붙어 있으면서 남편은 제대로 게으름을 피웠다고 합니다. 화장실도 아주 난리를 치며 도저히 어머니 손이 안 갈 수 없게 만들어놨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빨래랑 청소를 전혀 안 했대요. 본인 방이며 거실, 여기저기에 이분은 이리저리 휙휙 던져놓는 건 기본이고 뭐라도 먹으면 주방이나 식탁 거실에 먹은 흔적을 그대로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큰 볼일 보고 나서 닦은 휴지는 그대로 펼쳐놓길 여러 번 하니 어머니가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화장실이 하나다 보니 어머니도 같이 화장실을 쓰시며 그 꼴을 견디기 힘드셨나 봅니다. 너 혼자 쓰는 화장실도 아닌데 이건 심한 거 아니냐? 너 대체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내가 너 이렇게 가르쳤어? 어머니가 역정내시길래 딱 한마디 했대요. 아유 엄마, 더럽잖아요. 내 손으로 만지기 싫은데요. 뭐야? 아니, 본인 걸 본인이 더러워하면 엄마는 어쩌라는 거니? 내가 왜 이런 꼴을 봐야 해? 당장 치워! 남편은 어머니 잔소리가 점점 심해지면서 지쳐간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이 얘기 들으며 얼마나 웃었는지 일부러 목욕 샤워도 며칠 동안 안 하고 이불도 더럽게 쓰고는 어머니한테 일주일에 2번씩 빨아달라고 했답니다. 일부러 소변을 보고 여기저기 흘려넣는 건 기본. 다 쓴 휴지심은 바닥에 굴러다니게 해주고 수건장에 서너 개씩 처박아 놓았고 다 쓴 물건 제자리 안에 놓고 어머니한테 치워달라고 했대요. 수건은 지실은 세면대 위에 모아두고 어머니가 치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았고요. 어머니가 저에게는 아들 밥 잘 챙겨 먹이라는 말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삼시세끼 해먹이려니 힘드셨는지 반찬도 대충 하셨나 봐요. 남편이 매끼 다른 반찬에 다른 국 해달라고 하고 요리 안 해주냐고 엄마한테 정색하고 말했대요. 집사람은 매번 갓 지은 밥에 금방 끓인 국에 밥상 차려줬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국자를 내던지셨대요. 그 대목에서 저도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사실 저 그리 요리 잘하는 편 아니고 오히려 남편이 식사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둘만 있어도 어쨌든 집에서 뭘 해먹고 살아야 하니 쓰레기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 남편 원래 분리수거 정말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구분 안 해놓고 일부러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초파리까지 날리게 두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한 달 지내면서 어머니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봐요. 어머니가 살림을 아주 깔끔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부시고 여자라면 기본적으로 할 건 하니까요. 아마 평생에 못 볼 꼴을 다 보시고는 폭발을 하셨답니다. 야 이놈아! 내가 이 나이에 네 속옷빨래 다 해주고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치워야겠니? 내가 너 이런 것까지 파야겠냐고? 나이가 몇인데 뒤처리를 못하냐? 아 왜요? 어머니가 나랑 같이 살자면서요. 나 편하게 해주시려고 살자는 거 아니셨어요? 잔소리 그만하시고 빨리 밥이나 주세요. 저 저녁 때 삼겹살 먹고 싶어서 사놨어요. 내가 그 기름 튀는 삼겹살을 구워 받쳐야겠어? 네가 구워 먹어. 내가 너 아침 점심밥 해야 되느라 아주 죽을 맛이야. 그리고 이 꼴이 뭐냐? 엄마가 나갔다 왔으면 최소한 네가 먹은 건 치워놨어야지. 저거 다 누구더러 치우라고 쌓아놓은 거야? 그럼 제가 치워요? 저 설거지 못해요 어머니. 설거지가 뭐 힘들려고 그러세요? 이런 거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해야 한다면서요. 어머니가 말씀하셔놓고는 왜 귀한 아들 손으로 설거지하라고 해요? 어머니, 저랑 집사람은 보통 일주일치는 쌓아놓고 한 번에 몰아서 하는 편이에요. 맞벌이인데 살림 못하는 건 이해해 주셔야죠. 같이 살면 어머니가 해주실 거죠? 그러자 어머니는 뒷목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주부님들은 아실 거예요. 매일 쓸고 닦는 일이 상당한 노동이라는 걸요. 나눠서 해도 힘든 일이 집안일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대놓고 어지르고 어머니를 부려먹으니까 아마 몸이 힘드셨나 봅니다. 결국은 한 달 정도 남편이랑 지내면서 이건 아니다 싶으셨는지 아직은 같이 살 때가 아니라고 니들끼리 살라고 백기를 드셨다고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엄마 이렇게 부려먹을 거야? 내가 이 나이에 편하게 살자고 합가하자는 거지 너 이 시달거리하라고 같이 살자는 줄 알았어? 더 이상은 못하겠다. 네 마누라 부려먹고 살든지 말든지 해. 창가 보낸 아들 밥 해먹이고 상인까지 하는 건 할 짓이 못 되는구나. 나는 그만하련다. 내일 당장 집에 갈 거니까 이 더러운 집 당장 네 손으로 다 치워.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줄 거다. 결국 어머니 입에서 항복의 말이 나오자 남편은 머리를 푹푹 긁으면서 이랬다네요. 아이,
난 엄마랑 살면 그냥 우리 집사람은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할 참이었는데 맨날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고 다니려고 했구만. 이제 안 되는 거야? 답은 무슨 게, 네 마누라는 다 얻어먹어. 늙은 엄마는 너 삼시세끼 차려줄 기운 없다. 엄마가 너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려고 노상 집에만 붙어 있어야겠어? 됐다. 나는 그만하련다. 속으로 쾌재를 부른 남편은 다음날 어머니가 도로 집으로 가신다고 할 때 이제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출장 다녀온 척하고 집에 왔더니 어머니는 막 나갈 치비를 마친 상태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아들 잘못 키운 것 같다는 말 하시고는 우리끼리 잘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저에게 합가하자고 해서 미안했다거나 그 어떤 사과의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이 이러더군요. 아마 어머니 합가하자는 말 다시는 안 할 거다. 어머니도 아셔야지 가정 꾸린 자식하고 사는 게 쉬운 일 아니라는 걸 말이야. 우리 치닥거리하고 사실 뿐 아니야. 내가 어머니를 잘하니까 무리수를 둬본 거지. 암튼 여보, 나 이번 기회에 아주 제대로 백수 빙의해서 게으름 피웠거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생활 패턴대로 살아보니 이것도 나쁘지 않네. 아이고, 어쨌든 당신께가 통했으니 다행이긴 하네. 근데 나 어머니랑 당분간은 보고 싶지가 않아. 합가도 합가지만 그동안 내가 어머니 때문에 쌓인 게 많았나 봐. 남편은 다행히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엄마 보통뿐 아닌 건 남편이 누구보다 더 잘하니까요. 저는 그 이후 한동안 어머니 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머니가 우리 친정부모님 땅 판돈 보태달라는 말도 더 이상 듣기 싫습니다. 욕심 부릴 걸 부리셔야죠. 솔직히 정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달리 먹으면 장가간 아들네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어머니는 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저는 자식과 언젠가는 합가해야 한다거나 내가 키운 자식이니 언젠가는 나를 모셔야 한다는 사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식 집이 내 집이라는 이런 마인드도 요즘 시대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식네가 부모에게 독립해 잘 살기만을 바래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큰 욕심일까요? 저는 아직 어머니와 결혼했다고 할 수는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시댁에 안 갈 생각이고 부득이 갈 일이 있다면 남편만 보낼 생각이에요. 다행인 건 어머니도 저에게 오라가라 소리를 안 하신다는 거네요. 아마 자식들과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본인 편한 길이라는 걸 아셨나 봐요. 앞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어머니를 대하면 좋을지 구독자분들이 조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고부 갈등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에서 어머니 합가 얘기 물리치느라 몸바쳐 고생한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